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주사 접종자가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번에는 70대 할머니와 조금 전에 80대 할아버지가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이 70대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지병이 있었고 주사액이 상온에 노출돼 있거나 하얀색 침전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독감 백신 때문에 숨졌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고등학생에 이어서 독감 주사를 맞은 이가 잇따라 숨지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허연우 기자입니다.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첫날이었던 어제,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혼자 사는 78살 김모 할머니도 아침 일찍 동네 의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전후에 아무런 이상 징후는 없었고 오후까지만 해도 이웃과 다음 날 병원 약속을 잡을 만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8시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이웃이 찾아갔을 땐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저께 같이 가서 맞았던데 아무 이상 없다고. 깨로 갔다가 확인한 거지. 가서 다 만져보니까 이미 할머니가 맞은 백신은 보령 바이오파마에서 생산한 보령 플루 백신. 상온에 노출되거나 침전물이 발견돼 논란이 됐던 백신도 아니고 또 지난 16일 인천에서 사망한 고3 학생이 접종한 백신과도 다른 제품입니다. 해마다 하셨고 그전에도 계속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예진표도 작성을 했을 거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1대1로 다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니까. 보건당국은 숨진 김 씨 할머니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아직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신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긴 하지만 서너 시간 이내에 다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김 씨 할머니와 같은 의원에서 같은 종류의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대 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상 반응이 있다는 추가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들 접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의 고등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이들을 모두 조사해 봤더니 추가로 이상 증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백신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특정 약품 무료 접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이 지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의 고등학생 17살 A군. 방역당국이 A군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32명을 추적 조사해보니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8만 2천여 명이 접종했는데 알레르기 반응과 통증 등 3건의 가벼운 증세만 보고됐습니다. 현재로선 A군만 중증 이상의 사망 사례로 보고됐고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줄은 길게 이어졌지만 이게 불안해서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유행하니까 이 시국에 다른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제조사나 유통회사를 확인한 뒤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불안해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떤 약을 쓰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약이라고 해서 왔어요. 임산부라서 더 맞아야 된다고. 병원에 일일이 전화했을 때 신성약품을 쓰지 않나요? 하고 안 쓴다고 해서 맞으러 왔어요.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데도 유통 과정이 다른 유료 백신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맞자니 또 불안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료보다는 저희가 유료 쪽으로 맞을.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중엔 걱정이 돼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라도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시간차로 올 수도 있으니까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미뤄야 되는 건 아닌지 하루 종일 우려 섞인 글들이 올라왔고 일선 병원에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수입사안이 있는지부터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고요. 학생들을 이제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고에다 침전물까지 발견돼 불신이 퍼진 상황에서 잇따른 사망 사례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 시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았더니 백신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난 사례는 거의 없고 과도한 공포 때문에 접종 시기를 놓치면 더 좋지 않다면서 되도록 접종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부도 무료 접종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고3 학생에 이어 70대와 80대 노인까지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이제 3명.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때문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독감 백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증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길랭바레 증후군 2가지입니다. 독감 백신에 사용되는 계란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급성 쇼크를 일으켜 곧바로 사망하거나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중추신경계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접종 1, 2주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3 학생은 백신 접종 이틀 만에, 70대 노인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숨져 두 경우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백신 때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사백신, 그러니까 죽은 백신이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고 해마다 1,500만 명 이상 맞았지만 중증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형태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은 이렇게 사망과 같은 아주 중증의 심각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공포감에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기피했다가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늦지 않게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독감 유행 자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방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제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도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무료 접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망 사례와 백신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해 불신을 털어내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만으로는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인데요. 손병상 기자가 감사 결과 내용 정리했습니다. 착수 1년여 만에 내놓은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겁니다.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판매 단가를 전년도 실제 판매 단가인 킬로와트 시당 60원 정도가 아니라 55원으로 낮춰 계산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 감소하는 비용은 과하게 잡아 결국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런 잘못된 계산이 나왔던 데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평가 과정에 관여해 잘못된 평가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성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까지 함께 따져서 결정한 건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또 결정 자체가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배임, 위법 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니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느냐는 정치권 주장들은 애시당초 감사와는 무관한 거였습니다.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백 전 장관은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걸 통보했고 가동 중단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자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는 거니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평가를 조작한 거라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의 사형 선고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이 드러났다면서 산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출신의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 나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최 사장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감사원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일부 절차에 대한 지적과 가벼운 징계만 있었을 뿐 이사회의 배임과 위법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은 점을 내세웠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회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감사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것처럼 논란을 만들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